예, 오늘부터 저희 데스크 360도에 새 코너 하나 마련했습니다. 전격 진단 360도. 오늘은 첫 번째 손님으로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입니다. 예. 뭐 유명한 의원이시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김무성 현 당대표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가 맞습니까? 예, 뭐 지난 작년 7월 전당대회에서 좀 김무성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간에서는 오른팔이다, 일간에서는 복심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작년 7월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를 위해서 제가 측근 인사라는 어떤 그런 당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 초야에 그냥 묻혔어요. 당직 안 맡으시고요. 그런데 왜 복심인가? 예. 하여튼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오늘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실 때 김무성 대표와 조금 가깝다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들으시면 이해할 때 더 도움이 되시겠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가 결국 이제 사표를 던졌어요. 아직 총리 직에는 뭐 형식적으로 머물고 그렇습니다. 있지만 후임 총리는 박 대통령의 측근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뜻인지 해설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성한종 리스트에서 비롯된 이 핵심 인사들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핵심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정권의 핵심부들이 다 연루돼 버린 때로는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중단돼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위기까지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고 멀리 가더라도 이렇게 때로는 교통수단을 분산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사실상 낙마를 한 마당에 다음 총리는 좀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때로는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저 총리는 할 이야기 하는 사람이고 청렴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총리직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대통령이 좀 측근 인사와는 다른 인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려 동력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죠. 대통령과 가깝지 않아 보이는, 누가 보기에도 가깝지 않아 보이는 총리가 임명될수록 오히려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측근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입 바른 소리 못해요. 정치에 보시면 확실히 가까우면 그렇습니다. 입 바른 소리 하기 힘든 그렇습니다. 건 맞죠? 제가 그분 뭐 당에 계실 때도 이렇게 봤지만은 흔히 말하는 친박 핵심이라는 분들이 정말 대통령을 잘 모시고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주변 정치를 잘 하는 데는 다들 이골이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때로는 이 판단을 국민적 어떤 그런 대중적 판단에서 조금 비켜나 있을 때 좀 직언하고 충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또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역시 그래서 보시니까 가까운 사람이 저 입에 쓴 얘기, 듣기에 쓴 얘기 하기는 결코 쉽지 않더라. 절대 잘 안 되는 거예요. 경험칙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4.19 재보선 사전투표 드디어 시작됐으니까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한 거고 사실상 시작된 건데 김무성 대표가 호남 총리론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호남에 가셔서 하신 건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새누리당이 또 집권당이고 또 영남정당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늘 항상 지역의 소외의 지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역별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물론 총리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만큼 총리 인선에 대해서 폭넓게 대통령께서 생각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김무성 대표의 호남 총리론 어떤 워딩이었는지 그 현장 녹취를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완구 총리가 경질되게 되면 그 자리에 전라도 사람하면 총리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이 총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정승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당선돼서 최고위원이 되어서 또 총리를 한다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총리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럼 진짜 이정현 의원을 총리시키도록 강력하게 추천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한계 있어요. 그럼 호남 총리론에 예를 든 정도인가요? 정성 강주의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예. 현지의 어떤 지역 민심을 예. 또 위해서는 뭐 당 대표로서 지금 현재 보궐선거를 주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못할 이야기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평소 지론이 예. 어느 당이든 어느 정권이든 어떤 컬러가 있는데 예. 그 컬러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가야 힘이 생긴다. 다양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에 힘이 빠진다.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다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위 당정 관계가 뭐 이미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 것 같고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늘 우리 김무성 대표에게도 주문하고 또 새누리당 집권당이 과거 관리형 대표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이 예. 정권의 국정 운영도 잘 이루어지고 대통령으로만 모든 화살이 다 돌아가는 것을 우리 당이 그걸 좀 여과시킬 수 있고 예. 또 때로는 국정 운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도 당이 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막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가 관리형 대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로 당청 관계를 특히 유지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이완구 총리의 낭만은 사실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가 과거에 뭐 본인들이 친박 진영의 뭐 가장 핵심적인 관계였듯이 사이가 참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인연이 깊죠. 예.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김무성 대표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찾을 것이다. 이게 언제입니까?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실상 몇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자기 모든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잘 모시려고 했지만은 예. 또 일정 부분 또 소원해지는 상황도 소원한 있었죠. 시각이나 또 뭐 좀 아직까지 경계를 풀지 않는 그런 시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금 현재 상황은 앞으로 당청 관계가 긴밀하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청 관계가 긴밀해질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중심에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셀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또 더군다나 두 사람 관계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서로의 입장들을 고려해주면은 예. 과거 어느 때 대통령과 또 집권당 대표의 관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몇 달 전이지만 박 대통령이 언젠가 나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와 닿습니다. 예. 현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 그 성완종 소위 리스트 성완종 파문이 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지금 아주 특별했던 특별 사면을 둘러싸고 참 말이 많습니다. 논란이 뜨거운데 어제 일단 문재인 그 새정치연합 당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평생에 한 번도 범죄를 또 저지르고 처벌이 이루어져서 일생에 한 번도 받기 어려운 게 특별사면이에요. 그렇죠. 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한 정권에서 2번씩이나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2007년 당시 특사가 결정될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4차례나 청와대에서 내려온 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사면을 감행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 특별 사면은 국가 원수적 위상에서 예. 대통령에게 부여된 아주 초월적인 권한이 바로 예. 사면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왕적 특별 사면을 흔적이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초월적인 권한 사면을 그것도 특별 사면을 법무부의 소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법무부에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이거 무책임한 넌센스예요. 그렇기 문재인 때문에 당대표가 처음에 특별 사면은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얘기다. 이 평가는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 문재인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했고 예. 문재인 당대표의 측근 주변 사람들이 예.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가 예. 그때 대통령 당선되고 예. 이 성완종 전 회장을 특별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가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예. 구체적으로 MB 정권의 당시 대통령 당선자 측근 누구누구가 대통령 비서실장인 나에게 혹은 또 민정수석에게 때로는 뭐 청와대 관계자 누구든 간에 예. 이 사람을 통해서 성완종 전 회장 특별 사면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 예. 이렇게 밝혀버렸으면 우리 국민들 그냥 한숨에 그냥 해소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맹쾌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어요. 내가 예. 한 가지만 지적해 줍니다. 예. 2007년 12월 12일 날 예. 청와대가 성완종 전 회장의 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를 이미 법무부에 내려보냈습니다. 그건 대선 전이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은 2007년 12월 19일 날 당선된 겁니다. 예. 이미 그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 사면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성완종 당시 피고인은 2심까지 받은 거에서 상소 포기하고 상고 포기하고 형을 자체 확정시켜서 사면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그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반론을 다시 한번 드리면 그런데 이를테면 정돈 의원도 당시 그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돈 의원이 대통령 인수 측에서 사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고 또 바로 사면되자마자 성완종 회장이 그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무슨 직함을 달고 들어간 이 두 가지 정황 때문에 그건 MB 쪽에서 좀 관련된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 저는 동료 정돈 의원의 이 입장은 요 근래 나온 입장도 아니에요. 지난번 어떻게 뭐 어떤 장소에서 그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예. 저는 MB 정권 당시 출범 당시에 인수위를 준비한 사람이 정돈 의원입니다. 예.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심지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선거를 치르고 나더라도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선거법 위반이다, 뭐 기부행위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의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됐든 당선된 사람도 떨어뜨리려고 해란이 되는데 예.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예.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 마당에 예. 무슨 전임 정권하고 새로운 당선자하고 무슨 그런 좋은 관계였다고 사면을 요청한 오늘 아침 나온 거 보면 이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부시장도 그야말로 그거는 진짜 원세훈 씨가 부탁해서 사면됐다. 그런 게 있으니까 국민들은 어쩌면 성완종 씨도 그런 게 있었나?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 그때 이제 당시 원세훈 그때 서울시 이제 부시장 출신이 예. 그거는 했다 그러면 말 개인적으로 예.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지. 예. 아니 당에 지금 대통령 당선자 측근에서 대통령 본인이 지금 특별 사면을 이야기했다가 예. 상대 대통령 지금 현재 그 청와대 측에 모든 약점이 잡힐 수도 있는데 예. 그걸 대통령 당선자가 요청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걸. 그래서 정돈 의원이 한 이야기는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예. 그런 판단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정돈 의원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정돈 의원도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근거 있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데스크 360대 막강 패널들과 함께 다시 데스크 360도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